자,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총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요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1강에서 배운 질병의 원인과 더불어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 바탕이 돼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이해가 조금 어,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뒤에 강좌가 넘어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더 반복해서 또 들어갈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 요점 정리 들어갈게요.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과 오행이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의 순환에서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게 음양설이고 뭐든지 그 양에 대비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남녀, 해와 달, 뭐 이런 것처럼. 어,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거. 다시 얘기한다면 해와 달이 바뀌면서 밤과 낮이 반복되다 보니까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을 보고 오행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 사계절에 이 네 개의 플러스 1 다섯 가지라고 하면 그 하나는 뭐냐면 계절과 계절 사이 간절기 또는 환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접목이 돼서 다섯 가지의 흐름이 이제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행설이죠. 그래서 오행설에 음양설을 결합해서 우리 이제 뭐 음양 오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백호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서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한 건데 보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우리 인간은 소우주로 얘기했고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을 어디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접목을 해보냐면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굉장히 뭐 저기 들썩나 부른 싹은 뭐 대성 부른 나무는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에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다섯 개의 운행하는 그러한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오행을 몸 안에서 또 찾았어요. 그래서 관계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나의 장부, 우리 인체의 장부는 간하고 담을 얘기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목의 기운은 봄을 연상하게 되고 나무가 새싹으로부터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하고 담의 기운이 그 기운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의 기운과 담의 기운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면 초록색의 나물들을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봄나물이 간의 기운을 높여준다 이런 표현이 같이 이렇게 접목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훗날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것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체 내에선 열발산의 가장 원천지가 뭐냐면 혈관계죠.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나의 그 체온 상승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땀이 난다. 내 몸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연상을 하시면 바로 심장이라는 것을 화해경락으로 얘기해 주게 돼요. 그래서 심장의 그 가장 중요한 모터가 혈액을 운행한다라고 하면 소장은 심장과 짝을 이루면서 내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가장 그 첫 번째 그래서 혈액으로 영양소가 흡수되는 데는 소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소장을 짝을 이루는 화해경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심장과 소장의 기운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시점이다. 그 시기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금에 해당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함, 마름을 우리 얘기해 주게 되는데 금의 대표적인 장부를 폐와 대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이 이제 막 발산을 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건조함이 생기면서 보편적으로 가을을 잘 맞이하면 건강이 유지돼요. 그 얘기 뭐냐면 여름에 열발산을 잘해서 내 몸의 기류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가을은 편안하게 넘어가는데 여름에 발산을 잘 못하고 그냥 저장하면서 운동력이 적게 지나가게 되면 가을에 병이 많이 침방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함은 마른 기침을 유도하고 마른 기침이라는 건 폐의 호흡곤란을 얘기해 주게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폐의 기운을 잘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폐와 짝을 이루는 대장. 그래서 폐와 대장은 짝을 이루는 음양의 장부로 우리가 가을에 해당하는 장부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장부. 그러니까 겨울은 수의 그 계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수는 물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물을 주관하는 장부하면 신장과 방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의 장부, 겨울의 장부는 신장과 방광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장부를 분리해줬고 간절기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사이사이. 그래서 4번의 간절기가 있겠죠. 그때는 토의 장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비장과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도 보면요. 위치를 보시면 자 여기 위가 있고요. 여기 비장, 이자와 지라가 있어요. 자 인체의 가장 중심부에 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도 중앙이고 얘네들의 소화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운행에서 가장 중화의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간절기, 토의 장부로 분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행설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오장육부를 오행으로 나눌 때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음양술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몸에서 음양의 위치는 여러분이 이제 간파하셨죠. 등은 양이요, 이 복부는 음이고, 그 다음에 배꼽 위로는 양이고, 배꼽 아래는 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좌우로 나누었을 때 여기 우측은 그 다음에 좌측은 양 이렇게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나면 남자 여우를 기억하셔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 여우 그러니까 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인체에서 음양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음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또 다른 명칭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흐름을 파악을 해서 가장 큰 그 다음에 작은 더 작은 이렇게 또는 양, 가장 큰 양, 조금 작은 양, 조금 더 작은 양. 그래서 대중소를 나눠서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을 분리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클테자, 그 다음에 작을 소자, 이 양명이라고 하는 거, 요 양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태양, 양명, 소양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음에 해당하는 이름은 태음, 소음, 거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태양, 소양은 많이 들었어요. 사상체질에서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음의 해상에서는 태음인, 소음인 얘기했는데 여기 조금 낯선 게 양명과 거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이제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 해당하는 거에 이름과 음에 해당하는 이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양은 목하고 음은 금수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그냥 기억이 쏙쏙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자 목화는 나무는 위로 쏟고 불도 위로 쏟 발산을 하고 상승 수직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다 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 아래로 내려간다 응축한다 이게 이제 쇠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토는 중간이에요. 중화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양오행설에서 우리 몸의 장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을 아까 각각 분리를 했는데 왜 분리를 했느냐? 위치에 따라서 분리를 한 거예요. 가장 큰 음, 가장 작은 음, 중간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저도 이 경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족거름, 감경, 뭐 족사양, 이런 거, 거름 태양, 족태양, 방광경
왜 이름이 붙여놨는가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위치를 보시면 알아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 등 쪽에 바깥 라인으로 지나가는 경락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태양 바로 밑에 장부 쪽으로 가까이니까 음이죠. 근데 어떤 음이냐? 소음이다. 소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경락줄기가 우리 그 등 쪽에서 안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음의 반대가 앞이잖아요. 양이잖아요. 가장 큰 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복부 안쪽에 있다. 가장 큰 음은 등 쪽 바깥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음은 우리 장부에 가깝게 안쪽에 있는 거고, 그 바깥에 지나가는 이 표피 쪽에 흘러가는 것은 양명이다라고 하는 위치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좌우에 들어가는 것은 소양과 벌음이다. 그래서 측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족소양, 단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 거기 이름이 벌음과 소양이 들어갔어. 그럼 얘네들은 이 측면에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옛 선임들이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 누군지 연상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영주라고 하면 그 교수님 이렇게 기억하듯이 여러분이 소음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어느 위치다 이런 것만 이제 인지하실 수 있으면 아주 쉬워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 내용을 이제 프린트해서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경락에 대한 이해예요. 여태까지 얘기해서 경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양과 오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얘기를 다 담긴 어려워서 이제 강좌마다 좀 나눠서 또 얘기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경락의 의미예요. 경락은 이 나무라고 하는 기준점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위에서 이제 솟구치는데, 이게 큰 줄기가 경맥이라고 표현하고요. 줄기가 올라서 가지가 막 이렇게 쳐지잖아요. 횡으로. 이것을 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체는 아래 위 좌우로 이렇게 기혈순환이 일어난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맥과 낙맥을 합해서 경락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내 내부에 있는 육장육부가 있었잖아요. 오장육부 많이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장부, 심포, 삼주 두 개까지 더 기억을 하셔서 육장육부를 더하게 해보면 돼요. 12개의 장부가 기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을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 여기 기경팔명이라고 해서 혈자리의 위치점이 시작과 끝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적으로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경맥, 따로 줄기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한자는 기경팔맥 이렇게 8개의 또 다른 혈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몸 중앙에, 몸통 중앙에 있는 인맥과 그 다음에 등 쪽에 중앙을 흐르는 동맥, 두 가지의 라인만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준점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나머지 더 여러분이 더 깊게 가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리는 바로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그늘이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음의 음지, 그 다음에 해가 내려져서 밝다라고 하는 것을 양지. 음과 양은 굉장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그 변화의 개념은 밤낮처럼 계속 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항상 음은 음이요, 양은 양이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을 제가 갖고 예를 들면, 촛불과 태양을 비교한다면 태양이 양이고 촛불을 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어느 게 더 큰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촛불을 갖고 또다시 이제 다른 얼음과 비유를 한다면 촛불은 그렇죠. 양이고 얼음은 음이 된다. 자, 촛불은 음도 되고 양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양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자, 우리가 해와 달이 이렇게 변하면서 춘분과 추분이 있고 하루의 시간이 똑같아지는 시간이 있고, 여름이 되면서 해가 길어지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고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커지면 양의 기운이 줄고, 양의 기운이 커지면 음의 기운이 줄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 하나의 공은 항상 균일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음양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 이게 태극권의 진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에 대한 속성, 목화토금수는 지구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일월화수목금토일에서 해와 달, 일월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오행이라는 걸 여러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속성으로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목, 생, 화, 화생, 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서클로 도는 것과 상극이라고 하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또 뭐죠?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해서 이 극에 해당하는 원리를 나중에 또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서로 잘 돌아가면서 변화되고 조율이 잘 될 때 우리 인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 이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해당하는 장부들을 제가 각각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되고 우리는 여기에다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목화토금수에 분류를 했는가라고 하는 건 앞에서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음과 양의 이론에서 왜 간신비패시는 음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장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라고 해서 음의 장부, 우리가 간신비패시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양에 해당한 장부 하면은 그러니까 담소위대방 이게 뭐냐면 얘네들도 내 몸에 유지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성이 있을 때 아주 치명적이진 않고 대치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잘라내든지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음양에 해당하는 장부를 인지하기가 편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간, 심, 비, 배, 심 음이죠. 그 다음에 왼쪽 양에 해당이 되죠. 담, 소, 위, 배, 박. 오늘은 요거까지를 잘 기억하시면 다음 시간에 자꾸 여러분이 반복하면서 중요한 줄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가면서 인지하게 되고 비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인데 여기서 짤막하게 한 가지 팁만 얘기해 드리면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매운맛이 땡기죠. 이게 상극의 원리예요. 우리의 본능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것, 간의 기운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줘야 되니까 내가 무엇이 땡기느냐? 매운맛이 땡기는 거예요. 목의 기운에 우리가 간을 얘기한다면 이게 금의 기운에서는 맛으로 얘기할게요. 금의 맛은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매운 불닭, 매운 볶음면 이런 게 아이들한테 많이 팔리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걸 먹어서 이렇게 내려주려고 해요. 자, 어떤 원리예요? 삼극의 원리죠. 금극목이다. 그래서 금은 목을 제압한다라고 해서 쇠붙이, 칼, 도끼 이런 것들은 나무를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극의 원리에서는 맛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각각의 성질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상생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맛이 굉장히 돋보이는 조화로운 요리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이런 것들이 건강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세부적으로 앞으로 길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건강에 양념을 조금씩 넣어드려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경혈이라고 하는 에너지 포인트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나갈 건데 여러분이 조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보시면 다 이렇게 챕터별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